예, 안녕하세요. 보험인 서월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. 바로 여기 이렇게 빨간색 네모칸, 이렇게 좀 네모칸 두껍게 한번 칠해봤는데, 자, 암수술비는 가입하는 게 좋을까? 가입하지 않는 게 좋을까? 에 대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암수술비. 암수술비는 뭘까요?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, 암수술비가 뭘까요? 네. 암수술비는 이제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죠. 네, 암수술비.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. 암수술비를 가입하려고 하면은 그런 게 있어요. 내가 암 걸려서 수술을 받을까?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암은 사실은 수술을 안 받고도 약물 치료라던가 방사선 치료 이런 게 있죠. 암은 되게 치료 방법이 좀 다양합니다. 그래가지고 꼭 이렇게 관열수술 같은 걸 받지 않아도 완치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암수술비 특약을 가입할까? 왜 그러냐면 또 암수술비를 뭐 예를 들면 500만원, 1000만원 이렇게 가입 금액해서 설계를 하면 보험료가 또 은근히 되거든요, 이게. 보험료가 또 살짝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암수술비를 가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. 제가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거 한 번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. 가입 제한서를 보면은 좀 이거 암수술비 말고도 좀 몇 가지 특약을 좀 설계를 또 해봤는데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암보험 특약이죠. 암진단비 제가 분홍색으로 이렇게 좀 해봤고요. 그 아래 보면 여러 가지 수술비 특약을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. 뇌혈관 질환, 허혈성 심장 질환, 119대 질병 수술비 뭐 이런 거. 그리고 이제 뭐 질병 1호종 수술비, 1호종 수술비도 한번 넣어봤는데요. 자, 이런 특약들이랑 같이 설계를 했을 때 암 수술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? 암 수술비를 어떻게 설계를 하면 될까? 뭐 이런 것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런 게 있어요. 암보험 가입할 때 제일 중요한 특약은 여기 있는 핑크색 암 진단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암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확률적인 부분이 암 수술비에 비하면은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. 왜 그러냐면 암 진단비는 치료 방법이랑 일단 상관이 없잖아요. 진단서가 있으면 됩니다. 암 진단 받았다는 진단서만 있으면은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암 수술비는 그 진단을 받고 확정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암에 대한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. 수술을.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술을 안 받고 암 치료를 받았다. 암의 완치를 받았다. 그러면 이제 암 진단비에서는 보험금이 나와도 암 수술비에서는 보험금이 안 나오겠죠.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또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암보험 가입할 때 암진단비를 좀 먼저 설계를 해두고 보험료 보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후차적으로 이제 암수술비를 뭐 준비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보시면 됩니다. 이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험료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이게 암수술비를 설계를 했을 때 뭐 그냥 보험료 안 내도 뭐 특약을 설계할 수 있으면 넣으면 되죠. 근데 암진단비 넣고 이제 보험료가 살짝 부담되는 상황에서 암수술비 또 넣으면은 보험료가 좀 더 올라가죠. 그럼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어요. 유지하는 데 있어서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. 네. 그래서 암 진단비를 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좀 여유가 그래도 되겠다 싶을 때 암 수술비를 일단은 설계를 하는 거다.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암보험만 가입할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특약들, 뇌혈관 질환, 심혈관 질환 아니면 여기 있는 1호종 수술비나 119대 질병 수술비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수술비 특약도 같이 설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자,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어요. 포인트가 뭐냐? 이제 그 수술비 특약을 우리가 가입을 할 때 두 가지 케이스가 보통 있습니다. 이런 119대 몇몇 대 질병 수술비를 가입하거나 아니면 종수술비라고 하죠. 질병 1호종 수술비 이런 특약을 가입을 하거나 그러니까 보통 요 두 가지를 다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둘 중에 하나를 가입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.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가입하면 웬만한 성인 질환들에 대한 수술비를 또 전반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보통 둘 중에 하나를 준비를 합니다. 보통 경우에 저는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데 자 그랬을 때 이 몇몇 대 119대 질병 수술비를 설계를 하느냐 그리고 질병 1호종 수술비를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암 수술비를 가입할지 말지를 또 결정을 하게 되는 이 판가름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왜 그러냐? 이 약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이제 약관입니다. 약관인데 여기 보면 119대 질병 수술비 특별약관이라고 되어 있죠. 이 아래를 보면 이제 119대 질병 수술비에서 보장하는 세부 보장 항목들이 있습니다. 자, 여기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.
20대 질병 수술비, 5대 질병 수술비, 69대 생활질환 수술비, 뭐 이렇게 특정 다빈도, 뭐 3대 질병, 22대 질병 수술비. 질병들이 나와요. 해당 항목들에 대한 질병들이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좀 보겠습니다. 심장질환, 뇌혈관질환, 간질환, 동맥경화증, 만성 하부호흡기질환, 폐렴, 결핵, 폐혈증, 급성췌장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5대 질병 수술비 보장에서는 위12장 궤양, 녹내장, 위공장 궤양 뭐 이런 것들 62대 생활질환 수술비 보장 뭐 이런 거는 뭐 담석증, 사타구니 탈장, 편도염, 축농증 뭐 이제 뇌 및 중추 신경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, 귀경화증, 뇌의 질환, 눈 및 눈 부속 기관의 특정 질환, 사구체 질환, 신세뇌관의 간질 질환, 고혈압, 당뇨병 질환, 갑상선 질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특정 다빈도 3대 질병 수술비에서 관절염이나 백내장, 생식기 질환, 22대 질병 수술비 보장에서 치액이나 치열 뭐 이런 것들 뭐 골수염, 골괴사증, 안구의 장애 뭐 이런 것들. 자, 여기서 이제 쭉 그 전반적으로 119대 질병 수술비에서 보장하는 항목들을 보면 자,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. 하나. 뭘까요? 바로 암이 없죠. 네. 암이 없어요. 여기 보면은 이제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뭐 이런 거 있어요. 조직의 양성신생물. 근데 암은 악성신생물이죠. 네. 악성종양은 없습니다. 보장 항목이 없어요. 그런데 자, 앞서 보신 그 1호종 수술비 특약의 분류표입니다. 자, 여기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뭐 수술들이 있죠. 뭐 3종, 1종, 3종, 1종, 2종 뭐 이렇게 수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. 1호종 수술비가 굉장히 많은데 자, 아래를 쭉 내려가다 보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인공. 악성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. 그래서 1. 관열적 악성신생물 근치 수술의 경우에 5종, 그리고 기타 피부암 같은 경우에 뭐 3종이고요. 그리고 내시경 수술, 카테터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악성신생물 수술은 3종이고요. 상기 외에 기타 악성신생물 수술도 3종. 그래서 이 1호종 수술에는 악성신생물이 들어갑니다. 악성신생물이. 네. 암 수술비가 들어가지는 거예요. 1호종 수술비에서는.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119대 질병 수술비와 질병 1호종 수술비는,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또 있어요. 이거 말고도. 근데 그 중에 또 이제 아주 대표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암 수술이 있느냐 없느냐예요. 그래서 쉽게 말을 하면, 만약에 내가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는데, 1호종 수술비를 가입을 했어요. 그러면은, 암 수술비 특약을 따로 가입을 안 해도 암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죠. 1호종 수술비에서. 그런데 이제 119대 질병 수술비를 만약에 가입을 했어요. 그러면 내가 나중에 암 수술을 받았을 때 암 수술비를 가입을 안 했을 때는 보장을 못 받아요. 암 수술비에 대해서. 그래서 만약에 119대 질병 수술비 가입하시면 암 수술비 가입을 하셔야 나중에 암으로 수술 받으셨을 때 보장을 받으시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기 뇌혈관, 허혈성 심장질환, 그리고 만약에 119대 질병 수술비 같이 가입했다. 그러면 암 수술비를 가입을 하셔야 암 수술을 받으셨을 때 보장을 받으시고요. 질병 1호종 수술비를 가입하셨으면 이거 암 수술비 가입 안 하셔도 암 수술 받았을 때 보장을 받습니다. 이 차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. 이런 건강보험 가입하실 때 뭐 종수술비를 가입하시는 분도 계시고 119대처럼 이제 대수술비라고 하죠. 몇몇 대 질병 수술비 이런 거를 가입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떤 거를 가입하시느냐에 따라서 암 수술비를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부분. 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암 수술비를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 안 하는 것이 좋은가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떻게 내가 좀 설계를 하느냐, 건강보험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특약들을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암 수술비를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네.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보장 분석이나 증권 분석, 보험 리모델링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보험인 서울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장지원 FC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프라임에셋 장지원 FC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.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 처분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